언제 어떻게 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게 고질병처럼 뭐 10대 중 거의 뭐 8, 9대가 제가 항상 고객님들한테 거의 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차를 사시든 저희 거를 구매를 안 하셔도 되지만 고객님이 마음에 드시는 차를 사라. 딜러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로 중고차 3년차 하고 있는 딜러입니다. 딜러직 하면서 고충 같은 게 있을까요? 고충이라면 고충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정신이 없을 때가 많아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차를 보러 가야 되는데 이제 갑자기 또 손님이 오신다고 하시고 네. 중간에 일이 두 개, 세 개 여러 가지 겹치는 게 그런 일이 허다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전화는 계속 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가 고충이라면 고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중고차 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? 중고차는 처음에 제가 이제 군대 전역하고 이제 한 1년 정도 알바 같은 거 하다가 알바 그만두고 좀 제대로 된 일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타고 있던 차도 있었는데 그 차를 팔려고 중고차 매장에 왔다가 저희 드림카마켓 직원분 추천으로 해가지고 그분 추천으로 해볼 생각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연락 주고 시작해본 것 같아요. 쭉 3년 동안 일을 한 거면 복지 같은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매입할 때 차를 사오면 다른 상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상사들이 매입을 하면 사무실에서 배팅을 해주잖아요. 그러면 그 배팅 금액의 뭐 달에 몇 프로라든지 3개월 동안 안 팔리면 그 그리프터는 뭐 몇 프로라든지 그 이자를 상환을 해야 돼요, 딜러들이. 네. 근데 저희 사무실의 장점은 제일 큰 장점이죠. 사와가지고 상품화하고 팔기만 하는 구조라서 차를 너무 방치하고 그렇게 또 하면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. 진짜 어떻게 보면 중고차를 하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만 잡고 보시면 되게 좋은 시스템이긴 해요, 저희. QM3랑 비교 대상의 차가 있을까요? QM3랑요? 뭐 현대 소형 SUV 코나, 기아 소형 SUV 뭐 니로 이렇게 차량 검수하고 상품화를 해서 팔아야 되니까 사시는 고객님 입장에서도 중고차긴 해도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해야 구매하시는 분도 기분 좋게 구매하실 수도 있다 보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고는 하나도 없으시고 깨끗하신데 지금 이 뒷범퍼 쪽 보시면 이쪽에 찍혀 계시고 그리고 이쪽도 아예 찍혀 계시잖아요. 여기는 이제 저희가 한 판 작업을 들어가야 되죠, 트렁크로.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판매하시는 고객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작업을 하고 판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요거 말고는 깨끗해 보여요, 현재 이 차량은. 보증보험이 20만 킬로 이상부터는 못 들잖아요. 그런데 이제 중고차 시장 보면은 20만 킬로가 넘는 차들이 조금 많이 보이는데 그런 차들은 조금 사도 괜찮을까요? 20만 킬로가 넘는 차를 사도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차들은 뭐 다 똑같으니까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제 20만 킬로가 넘었다고 해도 저희가 뭐 크게 들어가는 돈이 뭐 엔진이나 미션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금액이 많이 나가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거 제외하고 뭐 짜잘짜잘한 부품, 뭐 소모품 이런 것들은 어차피 중고차를 사면 이게 신차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수리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었을 때도 몰랐던 것들이고 이제 차라는 건 기계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차를 일단 보고 뭐 엔진 미션 잘 점검하고 크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차가 뭐 괜찮다, 키로수가 많아도 관리를 잘하면 뭐 잘해왔으면 전 차주분이 그러면 차는 딱 타보면 알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20만 넘은 키로를 꼭 이제 사지 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관리가 잘 돼 있고 상태가 좋으면 20만 넘은 차들도 사도 나쁘지 않다. 그만큼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연비 좋은 차 중에
중에 좀 가성비 좋은 자동차 있을까요? 저는 일단 QM3요. 제일 와우. 연비 좋다고 꼽히는 차들 중 하나예요. 그리고 또 다른 게 니로 하이브리드. 연비 주행만 하면 뭐 25 이렇게까지 나와버리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연비로 봤을 때. QM3 같은 경우에 뭐 10만 아래로 보신다고 하시면 그래도 1000만 원 이쪽 저쪽이면 구매하실 수 있고,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좀 괜찮은 걸로 사신다고 하시면 뭐 2천만 원 이쪽 저쪽 괜찮은 차 살 것 같아요. 가솔린, LPG 중에 어느 거를 더 추천을 하시나요? 저는 이거는 근데 지극히 개인마다 생각이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맞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, 제 생각에는 가스비가 싸잖아요. 근데 LPG는 또 그만큼 연비가 엄청 안 좋아요. 제가 봤을 때는 가솔린이나 LPG나 기름값을 생각해서 LPG를 사신다고 하시는데, 제가 봤을 때는 물론 LPG가 조금 더 싸긴 하겠죠. 근데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해요. 가솔린이나 LPG나 굳이 연비 때문에 LPG를 선택하신다고 하시면 가솔린 모델도 길게 놓고 보면 크게 차이가 없다. 가솔린 메리트가 있을까요? 일단은 디젤차가 연비가 좋긴 하지만 수리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DPF 부분도 있고, 또 소리가 시끄럽잖아요. 달달달달 거리니까. LPG는 또 힘이 안 나니까, 그런다고 또 힘 좋은 디젤을 사기에는 소리가 시끄러울 것 같고, 그래서 그냥 부드럽고 무난한 가솔린을 선택한다고 하면 그렇게 선택하시지도 않을까 싶습니다. 알고 계시는 고질병 중에 하나 알려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고질병. 일단은 소나타나 K5 이런 차들이 한 20만 킬로 정도 주행하면 대부분 차들이 그 엔진 보링을 해야 되거든요. 소리가 딱딱딱딱딱 올라와요. 이게 고질병처럼 뭐 10대 중 거의 뭐 8, 9대가. 그래서 이제 K5 소나타 중형 세단들이 특히 심하게 좀 소리가 많이 올라오고 보링을 해야 된다. 중고차다 보니까 솔직히 어디 차가 좋다 어디 차가 좋다, 제 생각에는 이런 것보다야 저희 중고차 딜러들이 이제 뭐 차를 사기 위해서, 고객님이 사기 하기 위해서 옆에서 말하는 건 당연히 영업직이니까 필요는 하지만, 이제 뭐 안 좋은 걸 숨겨가면서까지 어차피 걸리면 전화 오고 그거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. 저희도 그렇죠. 물론 저희가 만약에 숨기고 팔았다고 하면 고객님들도 스트레스 받고, 제가 항상 고객님들한테 거의 하는 말씀이 있는데, 어떤 차를 사시든 저희 거를 구매를 안 하셔도 되지만 고객님이 마음에 드시는 차를 사라. 딜러분들의 말에 꼬심 당하지 말고 회유 당하지 말고 사고 싶은, 원하는 그런 차를 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저기 잘 찾아보시고 고객님들이 마음에 드시는 차를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, 저는.